그녀가 내 뺨을 때렸어. 그러면서 너와 헤어져 달라고 했어. 미안해. 인경아, 정말 미안해. 40년 만에 헤어지게 된 이유를 알게 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된 것인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속초의 3월 새벽 정혜수는 또다시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기차역에서 인경을 기다리는 꿈이었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꿈이 혜수를 괴롭혔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난 혜수는 창가로 향했어요. 바다 너머로 희미하게 떠오르는 해가 마치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오지 않았어? 왜? 꿈속에서 인경이 울부짖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60이 된 지금도 그날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아버지, 또 그러세요? 문득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 미라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미라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어떤 서늘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라야, 깼구나. 미안해. 또 그 여자 꿈꾸신 거죠? 미라의 말에 혜수는 움찔했어요. 미라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잠꼬대로 인경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걸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혜수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는 평생 그 여자 때문에 저희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셨잖아요. 미라의 날카로운 말에 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남겨진 혜수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혜수는 어머니 명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중풍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는 늘 깨어 있는 것 같았어요. 혜수가 들어오자 명자의 눈이 아들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잠 안 오세요? 명자는 입술을 떨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으로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어요. 혜수는 서랍을 열어봤지만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약통과 손수건 뿐이었죠. 뭘 찾으시는 거예요? 명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수는 당황해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명자의 손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명자는 고개를 젓더니 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혜수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집안은 다시 분주해졌어요. 미라는 아들 준호를 학교에 보내고 회사에 가야 했고 혜수는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공기는 여전했어요. 아버지, 오늘 복지관에서 전화 왔어요.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하라고. 미라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자원봉사? 난 그런 거 안 해. 동네 어르신들이 다 하시는데 아버지만 빠지면 이상하잖아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세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강요하는 톤이 섞여 있었어요. 혜수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딸과 또 다툴 에너지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한번 가보지. 미라가 나간 후 혜수는 혼자 남아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어요. 사실 복지관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미라의 말처럼 계속 집에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혜수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속초 노년복지센터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정혜수 선생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접수처에서 한 직원이 혜수를 맞았습니다. 오늘부터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거죠?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드릴 거예요. 혜수는 안내를 받아 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 여자가 뒤돌아섰어요. 그 순간 혜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윤인경이었습니다. 40년 전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그 눈빛, 그 미소는 여전했어요. 인경도 혜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둘 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혜수 씨, 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수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인경이, 정말 너구나.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인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혜수도 울컥했어요.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팀장님 아시는 분이세요? 옆에 있던 직원이 물었지만 둘 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세월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오랜 친구예요. 인경이 간신히 답했습니다. 혜수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인경이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설명은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할게요. 인경은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혜수를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벅차 보였어요. 이렇게 40년 만의 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둘 다 이 순간을 꿈꿔왔지만 막상 마주하니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과연 묻어둔 과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복지관 사무실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인경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어요. 혜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인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자원봉사 프로그램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경이 억지로 업무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인경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인경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드리거나 간단한 생활 도움을 드리는 일이에요. 인경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혜수와 눈을 마주치는 건 피하고 있었어요. 혜수도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자원봉사가 어떤 건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인경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시죠. 저와 함께 어르신들께 차를 대접해드리면 됩니다. 인경이 일어서자 혜수도 따라 일어났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둘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가 흘렸습니다. 인경의 뒷모습을 보며 혜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여전히 곧은 어깨, 단정한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프로그램실에 들어서자 여러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대부분 70대에서 8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인경은 밝은 표정으로 어르신들을 맞았어요. 오늘 새로 오신 자원봉사자 정혜수 선생님이세요. 인사드려 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혜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혜수가 인사하자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중 한 할머니가 혜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인경에게 속삭였습니다. 팀장님하고 뭔가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인경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혜수도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오랜 지인이에요. 인경이 서둘러 부정했지만
어르신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오랜 경험으로 두 사람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차를 준비하면서 혜수와 인경은 나란히 서게 되었어요. 인경이 찻잔을 들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혜수는 그런 인경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인경아. 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인경이 깜짝 놀라며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죄송해요. 깜짝 놀랐네요. 미안해. 갑자기 불러서. 둘 다 예전처럼 반말을 썼다가 어색해했어요. 40년 전에는 자연스럽게 반말을 주고받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차를 대접한 후 혜수와 인경은 복도 한편에 서 있었어요. 프로그램실에서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인경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중한 존댓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정말 오랜만이야. 혜수는 여전히 반말을 썼어요. 어색하다는 걸 알면서도 예전 습관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 한 10년 정도 됐어요. 서울에서 이사 온 지는 15년 됐고요. 인경의 대답에 혜수는 깜짝 놀랐어요. 인경이 15년 전부터 속초에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동안 같은 지역에 살았으면서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15년이나. 그럼 진작 만날 수도 있었겠네. 그랬겠죠. 인경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왠지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혜수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주저했습니다. 아직은 깊은 이야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가족은 어떻게 지내? 혜수의 질문에 인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딸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요. 그렇구나. 다행이야. 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인경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허전함도 느꼈어요. 혜수 씨도 가족이 있으시죠? 딸 하나 있어. 이혼하고 아이 데리고 집에 와 있어. 아, 그러시구나. 인경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혜수가 복지관을 나설 때 인경이 뒤따라 나왔어요. 혜수 씨, 응? 다음 주 화요일에도 오실 거죠? 인경의 물음에 혜수는 망설였어요. 인경을 다시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벌어질까 봐서요. 글쎄, 모르겠어. 오셔야 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텐데. 인경의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혜수는 인경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40년 전에 그 소녀를 보았어요. 알았어. 올게. 혜수가 대답하자 인경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혜수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인경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다시 살아날까 봐서요. 집에 도착하자 미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떠셨어요? 그냥, 괜찮더라. 혜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인경을 만났다는 얘기는 아직 할 수 없었어요. 미라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인경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묻어둔 과거는 그대로 두는 게 나을까요? 화요일 오후 혜수는 다시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빨라졌어요. 인경을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인경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복지관에 도착하자 인경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혜수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응, 일찍 끝나서. 혜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사실은 1시간 일찍 나와서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인경도 그런 혜수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좀 다른 일을 해봐요. 어르신들과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인경의 제안에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로그램실에는 지난번과 같은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인경이 먼저 앉자 혜수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젊은 시절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인경의 말에 어르신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 사랑 이야기가 뭐 재미있겠어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 이야기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인경의 말에 혜수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거든요. 한 할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6.25 전쟁 때 헤어진 첫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찾아봤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르신들은 모두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사셨잖아요. 인경이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렇지. 하지만 가끔 생각나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할머니의 말에 혜수는 몸서리쳤어요. 바로 자신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씩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부분 아련한 추억이었지만 어딘가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혜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정혜수 선생님도 이야기 하나 들려주세요.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혜수를 지목했어요. 혜수는 당황해서 인경을 쳐다봤습니다. 인경도 궁금한 듯 혜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서. 그런 말씀 마시고. 젊으셨을 때 예쁜 여자친구 하나쯤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웃으며 혜수를 재촉했어요. 혜수는 곤란해했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서울로 떠나기로 약속했었는데. 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경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혜수는 인경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인경의 눈빛이 긴장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기차역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못 갔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혜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기차역으로 가려는데 어머니가 붙잡았던 일, 울며불며 매달렸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후 혜수와 인경만 남았어요. 둘 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혜수 씨, 인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응? 아까 하신 이야기. 혹시? 인경의 질문에 혜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맞아. 너 얘기야. 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40년 동안 품어온 궁금증이 이렇게 풀리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집안 사정 때문이었어? 응. 혜수는 짧게 대답했지만 인경은 뭔가 더 있다는 걸 느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혜수는 망설였어요. 그날의 진실을 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속 숨기는 게 나을까요? 미안해, 인경아. 아직은 말하기 힘들어. 인경은 실망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뭔데? 그날 기차역에서 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수는 긴장했습니다. 나 혼자 기차역에 있었던 게 아니야. 무슨 뜻이야? 너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왔어. 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누가? 여자였어. 나이 지긋한 여자가 와서 내 이름을 불렀어. 인경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혜수는 점점 안 좋은 예감이 커졌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 자신이 혜수 어머니라고 했어. 그리고 인경이 말을 멈췄어요. 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 내 뺨을 때렸어. 그러면서 너와 헤어져 달라고 했어. 혜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그날 기차역에 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그 여자가 말했어. 내가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고 너 때문에 가문이 망한다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면 혜수가 평생 고생할 거라고. 인경의 말에 혜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경아, 나는 그때 정말 어린 나이였어. 무서웠어. 그래서 그 여자 말을 믿고 떠났어. 인경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혜수도 울컥했습니다. 40년 동안 서로를 오해하고 살았던 거였어요. 미안해, 인경아. 정말 미안해. 내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우리 둘 다 피해자였던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40년 전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오해가 풀리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걸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복지관에서 나온 혜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기차역에서 인경을 만났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40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진실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혜수는 어머니 명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혜수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40년 전에 기차역에 가셨죠? 명자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혜수는 어머니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어요. 윤인경이라는 여자를 만나셨죠? 저와 헤어져 달라고 하셨죠? 명자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여전히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혜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명자는 혜수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목요일 혜수는 다시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인경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인경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인경아, 무슨 일 있어? 혜수 씨, 할 말이 있어요. 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인경을 따라 조용한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지난번에 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뭔데? 그날 기차역에서 당신 어머니를 만났을 때 인경은 말을 이어가기 힘들어했어요. 혜수는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나 임신했었어요. 혜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임신이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당신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기차역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같이 떠나서 아이도 함께 키우고 싶었어요. 혜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인경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나았어요. 인경의 대답에 혜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속초에서 살고 있어요. 혜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뭐야? 김영주예요. 올해 42살이에요. 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혜수는 42년 동안 자신의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였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말하면 당신 인생을 망친다고. 그래서 인경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42년 동안 혼자 감춰온 비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네. 아이를 낳은 후에도 몇 번 찾아왔어요. 돈을 주면서 멀리 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어요. 혜수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인경과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주는 어떻게 키웠어? 혼자 키웠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당신을 닮은 딸을 보면서 버텼어요. 인경의 말에 혜수는 눈물이 났어요. 42년 동안 놓친 딸의 인생이 아까웠습니다. 영주는 나에 대해 알고 있어? 아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말했어요. 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딸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숨겨온 인경의 마음도 이해되었지만 동시에 서러웠습니다. 지금 영주는 뭘 하고 있어?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인경이 말하는 동안 혜수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갑자기 손자, 손녀까지 생겼다는 말이었거든요. 만나고 싶어? 혜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면 영주가 놀랄 거예요. 그래도 만나고 싶어? 42년을 잃었는데 더 늦을 수는 없어. 인경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영주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영주에게 천천히 말해볼게요. 알겠어.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 혜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42년 동안 놓친 딸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혜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 미라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이복자매가 생겼다는 사실을 미라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머니 명자의 방을 지나다가 혜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어머니와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42년 전의 진실을 모두 들어야 했어요. 문을 열자 명자가 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혜수는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어요. 마치 모든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명자는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영주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혜수는 어머니 명자의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42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명자가 혜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혜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명자는 아들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경이가 임신했었다는 것도 아셨죠? 그리고 아이도 낳았다는 것도요.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혜수는 어머니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제 인생을 망쳐 놓으셨어요? 명자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중풍으로 말이 어려웠지만 뭔가 간절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안. 명자가 간신히 소리를 냈어요. 혜수는 어머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집안이 어쨌다고요? 가난했어. 명자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 여자, 집안도 가난하고, 너까지 망칠까봐. 혜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그게 이유예요? 그까짓 돈 때문에 제 사랑을 빼앗았다고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더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뭐가 무서우셨다고요? 명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그 아이, 편지, 매달 보냈어. 혜수는 깜짝 놀랐어요. 편지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편지요? 영주가 할머니한테 편지. 명자의 말에 혜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영주가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영주가 어머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모든 게 뒤엉켜 있었어요. 편지가 어디 있어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밑을 가리켰어요. 혜수는 침대 밑을 뒤져보니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수십 통의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본 혜수는 눈물이 났어요. 어린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할머니께, 저는 영주예요. 엄마가 할머니가 계시다고 했어요.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편지들도 읽어봤어요. 영주의 초등학교 입학 소식, 중학교 졸업, 대학 합격, 결혼, 아이 출산까지 모든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어머니가 받으셨던 거예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답장 못했어. 미안해서. 혜수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되었어요. 죄책감 때문에 답장을 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사진들도 있었어요. 영주의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혜수는 사진 속 영주를 보며 놀랐어요. 어린 시절의 영주는 자신을 빼닮았거든요. 어머니, 이 모든 걸 혼자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했어. 매일. 그럼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어. 너무 늦었다고. 혜수는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불쌍하게 생각되었어요. 42년 동안 이런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영주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 그래야 해. 미안하다고. 전해줘. 명자는 혜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명자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피곤해. 좀 쉬고 싶어. 혜수는 어머니를 재웠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혜수는 어머니를 깨우러 갔어요. 하지만 명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수는 급히 어머니의 맥을 짚어봤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머니, 혜수의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미라와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혜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명자는 밤사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편안하게 가신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혜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사랑,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진실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혜수는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영주가 보낸 가장 최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이혼했어요. 힘들지만 아이들과 함께 잘 살고 있어요. 엄마는 아직도 아버지를 그리워해요. 언젠가 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편지 날짜를 보니 불과 한 달 전이었어요. 혜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영주도 자신의 존재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혜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새로 알게 된 진실들이 뒤섞여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특히 미라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아버지, 계속 그렇게 있으시면 안 돼요. 미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수는 며칠째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미라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혜수는 용기를 내어 딸을 불렀습니다. 미라는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식탁에 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너에게 이복자매가 있다. 미라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40년 전에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너의 언니야.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했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미안해, 미라야. 아버지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 혜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미라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인경과의 재회, 영주의 존재, 어머니가 숨겨온 비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미라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평생 외동딸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언니가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여자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 저희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신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미라야.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그 여자가 있었잖아요. 미라의 말에 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거짓말은 할 수 없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예요? 저는 42년 동안 언니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언니가 있다고 하니 어떻게 받아들여요? 미라는 울분을 터뜨렸어요. 혜수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혜수는 인경을 만나러 복지관에 갔어요. 인경은 혜수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어머니 장례 잘 치르셨어요? 응. 고마워. 마음이 많이 복잡하시죠?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그리움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인경아, 영주를 만나고 싶어. 아직 영주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인경도 딸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영주는 어떤 아이야? 착해요. 정말 착하고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인경의 말에 혜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성격도 고집이 세고 의리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그건 나하고 똑같네. 혜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혼은 왜 했어? 남편이 좋은 사람이긴 했는데 영주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시댁에서 계속 아들을 낳으라고 압박했거든요. 인경의 설명에 혜수는 안타까웠어요. 딸이 그런 고생을 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지금은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혼자서? 힘들겠네. 그래도 밝게 살고 있어요. 당신 성격을 닮아서 포기하는 걸 몰라요.
그때 복지관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혜수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젊었을 때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았거든요.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연락했어요? 그 여자가 인경에게 다가왔어요. 바로 영주였습니다. 영주야, 갑자기 웬일이야?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영주 뒤로 초등학생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따라 들어왔어요. 혜수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딸과 손자, 손녀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영주가 혜수를 보며 물었어요. 인경은 당황했지만 이미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영주야, 이분은 인경이 말을 망설이자 혜수가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수입니다. 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2년 만에 만나는 딸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혜수?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영주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인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주야, 앉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영주는 아이들과 함께 앉았어요. 혜수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이분이 너의 아버지야. 영주는 처음에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미안해, 영주야. 엄마가 거짓말했어. 인경의 말에 영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도 갑작스러운 분위기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할머니한테 편지 보낸 거 알고 있어. 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주는 더욱 놀랐습니다. 편지요? 무슨 편지? 너의 할머니가 내가 보낸 편지를 모두 간직하고 계셨어. 42년 동안. 영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답장이 없어서 서운했었는데 할머니가 편지를 받고 계셨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세요? 그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42년 만에 만난 딸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사과뿐이었습니다. 영주는 한동안 혜수를 바라보며 말을 하지 못했어요. 42년 동안 아버지라고 믿어왔던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 없었고 진짜 아버지가 눈앞에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분이 제 아버지예요? 영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영주야. 엄마가 평생 숨겨왔던 거야. 그럼 왜 지금까지 거짓말을? 영주가 말을 잇지 못하자 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 잘못이야. 내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 그때 복지관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인경을 보자마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윤인경, 여기 있었구나. 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혜수는 그 남자를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인경의 반응을 보니 심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최윤재, 왜 여기까지 왔어? 당연히 와야지. 내 딸이 어디 있나 찾으려고. 윤재라는 남자가 영주를 보며 말했어요. 영주는 그 남자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영주야, 아빠가 왔다.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저한테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영주의 차가운 반응에 윤재는 당황했어요. 뭔 소리야? 나는 법적으로 내 아버지야. 호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혜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인경에게 남편이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윤재가 혜수를 보며 물었어요. 저는 정혜수입니다. 정혜수? 아, 혹시 그 남자야? 인경이가 예전에 사귀었던?
윤재의 말에 혜수는 움찔했어요. 이 남자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설마 다시 인경이랑 만나는 건 아니겠지? 윤재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윤재 씨, 그만해요. 영주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인경이 말렸지만 윤재는 멈추지 않았어요. 인경아, 너 정신 차려. 이 남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속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혜수가 반발했지만 윤재는 비웃었어요. 모르는 소리 하네. 내가 인경이를 버렸잖아. 기차역에서 혼자 기다리게 만들고. 윤재의 말에 혜수는 당황했어요. 이 남자가 그때 일까지 알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그래서 내가 인경이를 구해준 거야. 혼자 아이 베고 울고 있는데 내가 걷어준 거지. 윤재는 마치 자신이 인경을 도와준 은인인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이 여자가 나를 배신했어. 다른 남자를 잊지 못한다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 그건 당신이. 인경이 말하려 했지만 윤재가 막았어요. 어쨌든 영주는 법적으로 내 딸이야. 호적도 그렇게 되어 있고 양육비도 내가 댔어. 영주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만해요.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영주야, 진정해. 혜수가 영주를 달래려 했지만 영주는 울분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 사람 딸 아니에요. 한 번도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윤재는 영주의 반응에 화가 났어요. 뭐,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너를 키운 게 누군데? 키운 건 엄마예요. 당신은 그냥 돈만 댔을 뿐이에요. 영주의 말에 윤재는 더욱 흥분했어요. 좋아.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양육비 다 내놔.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까지 다 계산해서 내놔. 윤재 씨. 인경이 소리쳤지만 윤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주 명의로 된 재산도 있어. 그것도 다 내 거야. 혜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딸을 돈으로 계산하는 이 남자가 역겨웠습니다. 그만하세요. 혜수가 윤재 앞으로 다가갔어요. 영주는 당신 딸이 아니야. 내 딸이야. 뭐, 당신이 뭔데 내 딸이라고 해? DNA 검사라도 해볼까요? 혜수의 말에 윤재는 당황했어요. 사실 그도 영주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법이 뭔지 알아? 호적상 아버지가 나라고. 법 따위 필요 없어요. 영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진짜 아버지를 제가 선택할게요. 영주는 혜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가 맞죠? 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미안해. 늦었지만 나 너를 안고 싶다. 혜수는 영주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42년 동안 지켜주지 못한 딸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영주도 눈물을 흘리며 혜수를 끌어안았어요. 42년 만에 부녀 상봉이었습니다. 윤재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영주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후회할 거야. 윤재는 악담을 퍼부으며 복지관을 나갔어요. 영주와 혜수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부녀의 정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재가 떠난 후 복지관은 조용해졌어요. 혜수와 영주는 여전히 서로를 안고 있었고 인경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42년 만의 부녀 상봉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 영주의 아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혜수에게 다가왔어요. 그래, 할아버지야. 혜수는 처음 보는 손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민준이는 어린 시절 자신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우리 할아버지예요?
6살 손녀 유진이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혜수를 바라봤어요. 그래, 유진아. 할아버지가 늦게 나타났지만 이제부터 너희를 많이 사랑해 줄게. 혜수는 손자와 손녀를 번갈아 보며 약속했어요. 며칠 후 혜수는 영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미라와 영주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미라는 여전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부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미라야, 영주도 너와 같은 마음일 거야. 둘 다 힘들겠지만 가족이 되어야 해. 혜수의 설득에 미라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영주가 민준이와 유진이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미라는 긴장한 표호로 그들을 맞았어요. 준호도 갑자기 생긴 고모와 사촌들이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주예요. 영주가 먼저 인사했어요. 미라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미라예요. 두 자매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민준이와 유진이, 준호가 함께 놀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언니는 어떤 일을 하세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해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게 제일 큰 일이죠. 영주의 대답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드시겠어요. 혼자서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미라 씨는 뭘 하세요? 저는 간호사예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공부를 별로 못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카페 운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두 자매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어요. 영주는 어머니 인경이 혜수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이야기했고, 미라는 아버지가 평생 간직한 첫사랑이 바로 인경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엄마를 사랑했구나. 영주가 중얼거렸어요. 네,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힘들었죠. 미라의 솔직한 말에 영주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아니에요, 언니. 이제 이해해요.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미라와 영주는 드디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윤재가 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윤재는 영주를 보며 소리쳤어요. 왜 여기까지 와요? 영주가 아이들을 뒤로 숨기며 말했어요. 내 딸을 데리러 왔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호적상으로는 내 딸이야. 윤재는 영주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그때 혜수가 나섰습니다. 손 떼세요. 당신이 뭔데? 윤재가 혜수를 밀쳤어요. 혜수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지만 준호가 재빨리 할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 준호야. 혜수는 일어나서 윤재와 마주섰어요. 집에서 나가세요.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웃기네. 영주야, 당장 따라와. 그때 미라가 나섰어요. 저희 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미라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특히 영주는 미라가 자신을 언니라고 부른 것에 감동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끼어들어? 저는 영주 언니의 동생이에요. 가족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미라의 당당한 태도에 윤재는 당황했어요. 좋아. 어디 두고 보자. 윤재는 악담을 퍼부으며 집을 나갔어요. 미라야. 고마워. 영주가 미라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미라도 영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한 달 후 혜수는 인경과 함께
명자의 묘소를 찾았어요.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인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 괜찮아졌어요. 혜수는 어머니 묘 앞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영주도 만났고 미라도 영주를 받아들였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인경도 명자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늦었지만 며느리 인사드려요. 혜수와 인경은 42년 만에 어머니 앞에서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혜수의 집에는 온 가족이 모였어요. 혜수와 인경, 미라와 영주, 그리고 준호, 민준이, 유진이까지.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거였어요. 건배. 모든 사람이 잔을 들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가족의 재회를 축하하는 건배였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영주가 혜수에게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영주야. 늦었지만 앞으로 좋은 아버지가 될게. 혜수는 딸들과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며 행복했어요. 비록 4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42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였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